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예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양산시 소주동에 수상한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산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도로 근처에 주택단지를 조성한 건설사와 연관이 있을 거란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한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의심의 근거가 뭡니까? 네, 양산 지역에 가면 이제 소주동이라고 아주 동명도 좀 특이한 동네가 있는데요. 예? 여기 야산에 좀 수상한 도로가 개설이 됐다. 이런 이제 그 의혹이 있는데 지난 2017년 2월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총 연장은 88m고 폭은 10m 도로인데 이 문제는 이제 한 언론사에서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양산시는 이제 부랴부랴 웅상 지역 전체의 도로 개설 문제를 이제 그 조사를 벌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합리적인 의심이다. 뭐 저는 합리적보다는 뭐 의심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문제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도로 개설의 어떤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좀 낮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발주가 좀 편법적인 발주였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일괄 발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38m, 50m를 끊어서 이렇게 이 차익에서 발주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원에도 이제 그 도로 중간에 화단 설치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네. 분리 발주인데 이는 좀 편법 발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보면은 그 일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도 보면은 추경이라든지 일반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양산시의 관계자의 말은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용도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인근 주민의 요구나 필요성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 예산의 성립이나 예산의 승인 과정도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 최고 행정 그 책임자의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양산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김일권 시장이죠.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시청의 관계자와 시장의 말이 좀 이렇게 서로가 좀 상반되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은 하나의 그 시장의 발언을 보면은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그 편의적인 그런 발상의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차전 의원께서는 양산 지역 사정 너무도 잘 아시니까 일단 뭐 해당 도로 시공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보여집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재직 중에 사실 예산을 심의를 했던 사항이라서요. 예.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원래대로 계획을 올라온 게 한 뭐 12억 정도 들여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도로를 연속해서 내겠다라고 해서 네. 올라왔는데 첫 번째 올라온 게 금방 말씀하신 그 안 박사님 말씀하신 50m에 그걸 하겠다 해서 38m 내준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하면 다른 똑같은 사업을 사실 연속해서 해야 되는데 별개 사업으로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다음엔 240m에 10m짜리 도로를 내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공사가 이제 준공을 하고 났더니 50m밖에 안 낸 겁니다. 4분의 1밖에 안 내고 예산은 다 쓰고. 예,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양산 그 시의회에서 이번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속기록을 잠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땅을 그 이후에 매입을 한 겁니다. 또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 매입하고 그 소유주가 해필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장인 그 A 의원의 이제 시의원이 되기 전에 예.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지주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땅에 그러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의 소유가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길을 내기 위해서 이걸 예산 편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지는 거고 이제 또 이게 필요했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국까지 가는데 4개의 공장하고 네. 뭐 그 뒤에 절 정도가 있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불가결합 필요해서 내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이야기고요. 예. 또 이제 세 번째가 실제로 이제 그때 예산심의 권한이 있던 도시건설위원장이 사실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 충돌에 충돌 그 윤리 규정에 좀 위반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 의원이 이번에 그 24일 날 양산시 의회의 그 정례회에서 자기가 이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회사와는 본인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무관하다. 자기가 시의원 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저기 모든 주식과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했고 예. 현재 사회 감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는 별 무관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음해다라고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는 제대로 알아보고 기사를 써라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제 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장이란 자리가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조금 연루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진상을 좀 그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의혹은 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양산시가 이번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이게 사실 약간 금방 그 안 박사님이 공무원들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징계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금방 말씀드리고 도로가 필요했던가. 네. 그러니까 이게 웅상 지역이라는 곳이 실제로 이게 그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던 도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웅상 지역의 전체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거창 공무원들의 출장 비리 행태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의 실태부터 사태 수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러난 고청 공무원 출장 비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그 밝혀진 내용은 단순 출장 비리의 문제가 아니고 거창군 공직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고질적인 어떤 부패 행태가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한 30년 전에나 있을까 말까 이런 부패가 아직도 그 우리 경남 지역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하여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았다든지 또는 출장을 보내는 과정에 예비 지출 과정에 개입을 해서 8,500여만 원을 부당 수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많게는 한 직원이 3천만 원을 아마 그 횡령한 금액이 나왔는데 1차 이제 경찰 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네. 여기에 가담되어 있는 공무원이 무려 18명입니다. 그리고 전직 군수가 지금 2명이 가담이 돼 있고 그 장군의 고위 공무원까지 전부가 가담이 됐는데 막 이렇게 보면은 그 장군의 이번 사건은 그 군수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체가 가담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뭐 방송 시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출장은 우리가 보통 뭐 관내 출장을 하는데 여비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비는 분리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식비, 뭐 숙박비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뭐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풀 여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비를 이제 가지고 허위 출장을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신청을 하게 하고 예. 그래서 그 돈을 공무원이 받으면은 다시 되돌려 받는 이런 수법으로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 직원이 또 가담됐고 또 정말 관행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사실 거창군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사실 공무원을 조금을 해봐서 아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이게 뭐 저도 한 2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뭐 그 출장비나 그 초과 근무비를 실제로 이제 그 안 한데도 올려서 그걸 또 모아서 회식도 하고 그리고 전벌금도 드리고 여러 이제 사실 용도로 썼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행이 실제로 25년 지난 지금도 사실 관행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랐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실제로 그러니까 시민들도 사실 상당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 지금 한 사람이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까지 드러나서 참 충격이 큰데 뭐 말씀처럼 공직에 두 분은 몸담아 보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이 사건 보고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정 철학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면으로 배치되고 대단히 그 정의롭지 못한 범죄 행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공직은 굉장히 투명하고 수준도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젊은이들, 청년들이 가장 직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장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공직 사회인데 이번에 밝혀진 사건은 인구 4만의 작은 군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 사건의 파장은 경남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공직 사회의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2차 결과를 발표하겠지만은 군수부터 말단 직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가담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그 공직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리고 범죄 행위다. 예. 그 장군의 철저한 그 진상이 좀 밝혀지겠죠. 예.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해요. 출장비 부정 수령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공직 사회 비리 유형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대형 건설 사업,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건설 토목 이런 데 이제 관련돼서 비리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공직 사회 비리 유형은 주로 그 경직성 경비라든지 경비 지출 관련해서 비리가 많죠. 그러니까 허위 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그 장군의 그 비리 유형도 아마 이런 작은 경비의 그 지출 문제에 관련돼 있는데 네. 저는 뭐 결국은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의 공직관, 인성의 이제 문제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직의 관행 문제인데 우리나라 공직 관행은 이제 상급자나 어떤 권력자의 그 행정이나 재정적 의존도가 매우 크고 예. 그분들의 통제력이 매우 강한 행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행적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제도의 문제를 꼽고 싶은데 풀여비는 이제 그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의 그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풀여비를 제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 담당자가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은 사업 부서의 협의와 통제, 협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 한 사람이 무작위로 지출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원인이 뭐 사람, 관행, 제도 이런 것들을 좀 꼽아주셨는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유 뭐 개선을 위해서 자정의 노력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저도 시의원을 했지만 실제로 그 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풀 예산이 많습니다. 풀 예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시 전체, 시장 별도 해서 사실 많은 돈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떤 목적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업무 추진비 해서 풀로 1억이 1억 이렇게 딱 줍니다. 그걸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은 그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겁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목적을 두고 어떻게 쓰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닥치는 대로 쓰고 만약에 떨어지면 또 이제 예산을 더 청구하는 그런 관행들로 인해서 실제로 각 지자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를 그 홈페이지에
다 알려놓거든요. 예.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누가 어떻게 썼는지 각 과별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거를 좀 관행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양산시나 뭐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그런 식의 가지만 예산 편성부터 지금 이제 집행까지 네.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게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한 담당자가 이 문제가 생기고 4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에 한 사람이 하면서 그런 일을 벌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기간도 실제로 철저하게 감사도 안 하고 관행으로 다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시스템이 있지만 수기로 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전산으로 입력해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맹점이 있어서 이런 그 횡령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좀 손을 봐야겠습니까? 네, 그 창군의 관행은 이제 굉장히 부끄럽고 엄청난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년 전에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방금 차 의원님 설명을 했지만은 공직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화되는 관행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때는 뭐 제도나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법적인 그 규정이나 이런 게 이제 미비가 된 상태이죠. 근데 이런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암덩어리가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 이제 암덩어리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검찰 조사와 나중에는 이제 사법부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형벌이 주어지겠죠. 네. 그리고 그 장군 내부에서도 그 장군이 지금 이제 벌어진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그 공직 사회의 어떤 새로운 적폐를 말끔히 청소한다. 이런 각오로 새로운 그 행정의 그 쇄신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난 1회에 이제 그 장군청이 이걸 두고 이제 쇄신책을 내놨는데 사실은 뭐 이것으로는 저는 뭐 부족할 것이고 예. 뭐 그 장군이나 도나 사법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주위에서 굉장히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가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뭐 출장 및 특별 감사를 좀 벌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필요성은 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네, 지금 그 상당히 지금 이 거창뿐만 아니라 지금 김해나 뭐 고성, 의령까지도 의혹의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경상남도에서 그냥 있지 않고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이걸 제보를 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자정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서 이게 관행이 밝혀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썩어 있는 것을 사실은 다 모르고 그냥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도덕적인 해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자체 행정을 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공무원 노조도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감사의 한계점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남도가 어쨌든 청렴도 면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도민들이 믿고 좀 맡길 수 있도록 청렴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러면 경남도의 대대적인 출장비 감사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는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 감사는 뭐 도에서도 특별하게 신중하게 특별히 감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장군은 이제 이번이 아니고 2015년도에도 그 장군 행정에 37개의 분야의 경상남도의 특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이번에 불거진 이런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이제 있었는데도 이런 관행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엄청난 그 고민과 반성의 기회로 이제 이번이 주어지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이런 사실을 좀 유념을 해서 이번 감사에 특별히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이번 일로 인해서 혹시 그 장군이 행정이 마비가 되지 않을까, 또 선량한 또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게 또 어떤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끄러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공직사회를 위기라 칭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단 말처럼 출장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요. 공무원들의 자정의 노력 다시 한번 발휘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